자, 여러분들 그럼 얘가 나오겠죠? 밑에 거 보세요. 2번. 자, 얘가 이거 할 때 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지금 보시면 얘가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4인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음함수 미분법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좀 난감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을 냅다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거냐면 얘를 x제곱은 얼마? 4-2y제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얘 대신에 x제곱 대신 집어넣으면 4-2y제곱 곱하기 y일 거고 이 새로운 함수를 그냥 우린 z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거에 뭘 구해달라? 최대와 최소를 구해달라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x제곱은 뭐니까? 실수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안 써있긴 한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실수 범위 안에서 구하는 거겠죠. 그쵸? 그럼 따라서 4-2y제곱은 0보다 어떻다? 그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y제곱은 어떻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범위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어디까지? 루트 2까지. 요거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보십시오. 그냥 y랑 x가 아니라 z랑 y에 대한 식이 된 것 뿐이죠. 자, 2-2번 볼게요. 2-2번은 일단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나와있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2인 정사각형인데 지금 보시면 이 정사각형의 어디야 얘는? 중심이죠. 그죠?
얘 중심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2등분, 2등분, 대각선, 대각선의 모든 교점을 다 지나가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P라는 애는 또 어디이기도 하냐면 이 사각형의 A 사각형, 정사각형 A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원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치? 원위의 점인데 여기가 세타래요. 자, P의 좌표 구해봐. 뭐야? 삼각함수 배웠잖아. 이 좌표 얼마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다. 맞아요.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얘를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고요. 이 길이가 사인 세타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즉 요 겹치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f 세타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여기 p를 쭉 나눴을 때 p가 아니지. 여기서 쭉 내렸을 때 P에서 쭉 내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정사각형 중심에서 쭉 내렸어요. 이 길이 얼마예요? 1이죠. 그리고 이 빨간 색깔의 가로의 길이는 1에 딱 얼마큼 더한 거야? 이만큼 더한 거 아니야? 그러면 1에 딱 얼마 더한 거랑 똑같아? 코사인 세타 더한 거랑 똑같죠. 따라서 얘 가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맞아요. 그러면은 세로는 어떻게 구할까요? 세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이거 쭉 나눴을 때 이 길이 얼마예요? 1하고 이만큼이 얼마예요? 사인 세타죠. 그쵸? 그럼 1 플러스 사인 세타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하게? 얘랑 똑같아요. 얼마예요? 1이죠. 그럼 1 플러스 사인 세타에서 1을 빼는 거잖아. 네. 그럼 얘는 뭐와 같은 거야? 사인 세타. 그렇지. 이해 갔어요? 네. 그럼 F 세타 구할 수 있어? 없어? F 세타는 넓이잖아. 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다. 그럼 이거에 뭘 구해달라? 최대값을 구해달라. 점 P는 제 2사분면의 위에 점이라 했으니까 세타의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다 라는 것까지 세울 수 있다. 이해 갔니? 응. 다음 2-3번 해주세요. 이거 정리한 다음. 얼마 안 걸리니까 계산해봐. 미분하고 그래프 개형 봐서 최대값 최소값.
얘는 사인 함수로 풀거나 사인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거나 혹은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길이 x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해 줄게요. 원호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이겁니다. 길이를 x로 놓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AQ의 길이가 얘가 지금 수직 이등분 되고 있는데 QP를 연결하면 이 둘의 길이는 어때요? 일단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AQ를 뭐라고 놓을 거예요? X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X면 여기도 얼마예요? X겠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2-X죠? 네. 그럼 얘는 얼마예요? BP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겠죠? 맞아요? 맞니? 네. 그럼 뭐 정리하면 얼마냐? 4x 마이너스 4?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QR의 길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QR이거든요? QR의 최소값을 K라고 할 때 K의 4K 제곱값을 구하라 이랬는데 QR을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둘이 무슨 사이인 걸 이용할 거야? 닮음임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X밖에 없어요. 지금 미지수로. 그럼 내가 원하는 것도 QR이잖아. 그럼 얼마 할 거예요? X 대 QR은 요 삼각형에선 뭐예요? 그러면? 루트 4x 빼기 4. 음. 네, x. 얘 대 얘니까 얘는 얘 대 이걸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얘도 얼마예요?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죠. AP 길이. 얘 AP 길이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4x 마이너스 4니까 얼마야? 루트 4x. 맞아요? 네. 루트 4x가 되겠다. 그럼 얘 대 얘는 얘니까 QR은 얼마예요? 루트 4x 마이너스 4. 이게 되겠죠? 네. 맞아요. 정리할 거 정리하면 루트 4에 2는 나갈 거고 얘도 누가 나가요? 2가 나가서 얘랑 약분 됐겠죠? 그럼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QR에 대한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요 식이 Y식이 되는 거고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이해 갔어? 다만 여기서 지금 얘네들은 어차피 x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야 돼서 x는 2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얘도 뭐예요? 루트 4x 마이너스 4가 2 루트 3보다 작아야 됩니다 해서 또 x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해서 요걸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일단 이거 체크해놓고 두 번째 솔루션은 어떤 접근 방법도 있냐면 얘를 지금 선생님이 x로 놓았지만 주희 졸려? x로 놓았어. 이거 지운다 주희야. 자, 여기 x로 놓았는데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이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 봐봐. 내가 여기 세타로 놓으면 여기도 얼마야? 이거 세타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서 얘랑 AP랑 AB랑 이루고 있는 게 각이 C가 각이 세타잖아, 그치?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 분의? 코사인 세타는 AP분의 얼마예요? 2죠. 다시 말하면 AP는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또 이 길이는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1이죠. 그거 절반이니까. 그러면 뭐 여기 길이도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얘는 얼마야? 탄젠트인데 우리 탄젠트까지 안 쓸 건데. 그럼 여기 AR의 길이는 뭐라 할 수 있어요? AR을 네모라고 하면 네모분의 사인 세타는 네모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1이잖아요, 그쵸? 맞아?
그럼 결국 네모랑 얘랑 자리 바꾸면 얘가 될 거고 얘는 결국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1 되겠죠. 맞아요? 네. 뭐 그 다음은 QR을 또 어떻게 넣어야 되냐?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QR이니까 그럼 이 길이도 표현할 수 있고 여기도 표현할 수 있고 여기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길이를 표현하자면 얘는 얼마야 얘도?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해야 되겠네 얘는 코사인 세타는 AQ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1 그지? 맞아? 그럼 AQ는 얼마야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RQ는 얘랑 피타고라스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코사인 사인으로 맞니? 그래서 요거 QR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아무래도 얘가 제일 쉽죠? 이런 방법도 있다. 코사인 세타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셔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보도록 하겠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사실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구조는 계속 비슷해요. 다만 다루는 함수들이 많이 힘든 애들을 다루기 시작해서 그렇지 그치? 자 일단 방정식과 부등식 활용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 x축과 만나는 점은 우리가 뭐예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이게 왜 갑자기 왜 나왔냐? 그래프 그려서 누구? x축과 만나는 걸 찾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국 얘는 y는 fx는 방정식 fx는 0은 뭐로 본다? 함수와 누구? x축의 교점으로 볼 것이다. 맞니? 그래서 우리가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뭘 확인하는 거야? 교점을 확인하는 게 이 단원의 취지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fx는 gx다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넘겨서 요 함수를 그릴 수도 있고요. 요 함수랑 누구? x축과의 교점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직접 f와 g랑 만나는 걸 찾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둘 중에 쉬운 파트를 이용할 겁니다. 넘겼을 때 더러워지는 것보단 따로따로 그래도 편해지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거 보시면 얘를 볼게요. 얘는 선생님 RNX 따로 그리고 3X 따로 그려도 되지 않아요? 네 그러셔도 돼요. 근데 그러려면 직접 교점을 하나하나 찾긴 해야 됩니다. 교점이 될 만한 지점을 콕콕 찍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면 이 친구를 뭐 할 거예요? fx라 하고 얘를 미분할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요. 그죠? 재훈아 미분하면 얼마야? x분의 1 자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x가 얼마 f 프라임 x가 얼마일 때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x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0이 되죠 그쵸? 맞니? 그럼 얘는 범위가 3분의 1을 기점으로 조사를 하면 되겠죠 맞니? 자 3분의 1을 기점으로 조사를 하는데 자 얘 무슨 함수? 얘 유리함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3 x가 여기니까 요렇게 생겼나요? 우진아 얘가 0일 때가 언제라고? 3분의 1일 때지. 네. 3분의 1보다 작으면 x 값이 작으면 f 프라임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 3분의 1보다 크면 음수죠. 따라서 얘는 여기가 양수 여기는 음수네요. 증가하고 뭐예요? 감소하죠. 그럼 어디에서? 여기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f 프라임이고 얘가 f인데 여기가 0이잖아요. 맞니? 자 그럼 실제로 여기다 3분의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n 3 이렇게 나오겠죠.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x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이해가 갔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오른쪽 볼게요. 자 우리는 만약에 2의 x제곱과 1의 x면 뭘 하는 게 편하다고요? 얘는? 얘는 얘 따로 두 함수를 직접 그려서 교점을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얘는 첫 번째예요. 얘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한쪽으로 넘겨서 보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요 방정식을 얘를 양변에다가 x로 나누면 x분의 2의 x제곱은 t인데 이때 이 t는 뭐예요? 상수겠죠. 그럼 우린 이 함수를 그려서 할 수가 있다 이건데 우리 이 함수의 이점은 뭐예요? 이점? 미분했을 때 그나마 조금 간단한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죠? 그래서 미분해서 얘가 간단한 편인데 요걸 그려서 얘가 y는 t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얘는 뭐야? 누구랑 누구? y는 2x제곱과 y는 뭐야? tx를 직접 구해서 이 기울기에 따라 교점을 찾는 거야. 그치? 얘는 뭐야? y는 x분의 2의 x제곱이 t다 라고 해서 얘 함수를 그려서 얘 y는 t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찾는 거야. 대신 얘는 t는 뭐일 때는 될 수가 없어. x는 뭐일 때는 될 수 없어. 0일 땐 정의가 안 된다는 그런 제한 조건이 생기겠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고 그걸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거는 뭐 다음 교점을 또 다른 함수로 나타낸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 부등식 활용을 보겠습니다. 부등식 활용 보시면 자, 우리 얘들아 부등식은 뭘 봐야 돼요? 보통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할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걸 입증하세요 하면 뭐야? 여기서 제일 누구? 작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럼 이걸 만족하게 하는 거잖아. 그치? 최소값이. 혹은 반대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는 뭐예요? 얘의 최대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부등식 활용에서도 뭐다?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럼 예를 보면 이겁니다. 얘 2의 x제곱이 x 플러스 1보다 크다임을 증명해 봅시다. 여러분들 잘 봐요. 이거 할 때 그냥 대충 y는 2x제곱 그리고 대충 x 플러스 1이면은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문제는 y는 2의 x제곱이면 x에 0 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1 나오겠죠, 그쵸? 맞아요? 근데 0이랑 여기랑 있던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내가 이거를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아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증명 과정이 어떻게 될 거예요? 얘를 일단 뭐 할 거예요? 2의 x제곱과 x 플러스 1의 차를 가지는 차를 형태 얘의 값이 0보다 항상 뭐 했으면 떠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걸 새로운 함수 얘를 만들 거야. 이해 갔니? 네. 우진아 그러면 얘 미분해봐. dx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얼마야? x값 0 0. 그럼 얘는 0일 때 0이 되게 하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얘가 0보다 크면 얼마 나와? 플러스 나오겠죠? 네. 0보다 작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나오겠죠? 감소 증가해서 여기서 최소값이네요. 언제일 때? 0일 때가 최소값이에요. 그럼 이제 0일 때 넣어볼까요? 그럼 얼마 나와요? 0. 아니걸. 0이다. 네. 근데 0보다 크거나 어때요? 같죠? 왜? 최소값이 0이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콕콕이는 얘가 뭘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라 했어요. 그쵸? 그럼 요거는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을 보면 돼요. 얘를 넘기세요. 그죠? 그럼 x-ln x는 k가 교점이 몇 개도록? 2개이도록. 맞아요. 네. 그럼 먼저 누구? y는 x-ln x를 그리자. 미분하면 얼마야? 1 빼기 x분의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도 누구야? 1. 근데 얘가 진수에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얼마? 0보다 큰 것만 가능하겠지? 네. 자, 얘 보세요. 얘 0과 1 사이에 있는 수 넣으면 뭐 나오겠어? 양수야, 음수야?
1보다 크면 양수. 왜냐면 1보다 큰 거 그냥 그대로 넣으면 뭐가 돼요? 진분수니까 1에서 아무리 빼봤자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예요? 감소, 증가. 어디? 여기서 최소죠. 네. 그럼 얘는 0에서 정의가 안 되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겠지. 맞아? 네. 그럼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 1 나와. 맞아? 네. 자, 그러면 K는 그냥 상수함수잖아. 네. 얘가 1보다 작으면 교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K가 1이면 교점 몇 개야? 한 개. 1개야. 1보다 크면 몇 개야? 두 개. 2개야. 따라서 K 범위는 두 실근을 가지려면 K가 어때야 되겠어요? 1보다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 갔니? 자, 밑에 요거 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풀어봐. 졸지 말고 얼른 와서 해보세요. 2번. 언제나 얼른 해봐. 자, 이번은 얘를 그려서 얘는 이제 따로따로 그려볼게요. 얘도 그리고 얘도 그려서 확인해보는 걸로 해볼까요? y는 2의 x제곱을 그리면 얘 지수함수죠. 0일 때 얼마예요? 0일 때 1이고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y는 x 플러스 a라는 애는 x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a. y절편은 a여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얘가 만약에 1보다 1이랑 똑같을 수 있지? 그치? 1보다 같을 수 있지? 1이랑 똑같으면 얼마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2의 x제곱이랑 아까 어디 있었죠? 맨 처음에 아까 한 거 2의 x제곱이 x 플러스 1보다 항상 어때요? 크거나 같음을 증명했었잖아요. 그쵸?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쓰면 얘가 접하면서 올라갈 거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맞니? 네.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얘 접선의 기울기가 y는 2의 x제곱 미분하면 얼마야? 어차피 2의 x제곱이잖아. 0일 때 미분계수 얼마야? 1이지. 그 기울기가 1이잖아. 접하지. 맞아요? 그럼 얘는 여기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데 요 놈이랑 평행하게 어떻게 생겼을 거야? 올라갈 거 아니요. 그럼 교점 몇 개야? 2개야. 그리고 또 요 놈이랑 평행하게 내려갈 거 아니야. 교점 몇 개야? 0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요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도 접근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랑 평행하네. 아, 그럼 한 점에서 만나겠구나. 이해 갔나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도 했어요.
넘겨야 되겠죠, 한쪽으로. 얼마야? x제곱 플러스 코사인 x 빼기 1이 0보다 크다를 x가 0보다 클 때일 때를 증명하여라 이거죠. 네. 그럼 이거를 fx라고 하면요. f 프라임 x 얼마임? 유나. 얘 미분해봐. EX 마이너스 사인 X sin x겠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어요. 또 한 번 더 미분할까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계도함수 얼마 나와? 2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럼 얘들아 2 마이너스 코사인 x면 코사인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부터 1까지인데 이만큼을 올린대. 그럼 얼마야? 1부터 3까지죠. 맞아요? 그럼 코사인의 모든 값이 0보다 어때요? 커요. 근데 얘는 그럼 0보다 계속 커요. 그럼 이계도함수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계속 증가해요? 증가하려면 이계도함수가 증가하려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얘들아? 맞불. 그쵸? 맞불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뭐야? 아래로 볼록이겠죠? 아래로 볼록의 형태일 텐데 아래로 볼록이면 어디에서? 여기 얘가 극소가 되는 지점 찾아야 되겠지? 그치? 맞니?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sin x가 얼마가 되는가? 0이 되는가? 그럼 sin x가 얼마? 2x랑 같을 때를 찾아라 이거겠네요. 맞아요? 네. 심플하네. 0 되는 값 0일 때 0인 거 아니야? x 0 넣으면 성립하죠. 그쵸? 네. 맞아? 그럼 여기가 0일 때 최소값이고 그럼 이제 0일 때 넣어보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그죠? 그러면 0보다 0보다 클 때 얘가 0일 때 여기 0이니까 얘보다 크면 뭐예요? 얘도 증가하는 거니까 0보다 크겠죠? fx는. 맞아요. 네. 지금 x가 0보다 크다니까 0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0일 때 0이라면서요. 얘는 아래로 부르니까 위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네. 자, 다음. 그러면 예제는 설명했었었죠? 설명했었었죠? 둘 다 했었나요 이거? 숫자 바꾸기로 설명해도 될까요 혹시? 숫자 바꾸기로 설명 들어갈게요 그러면. 숫자 바꾸기.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도록? 두 실근인데 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를? 루트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 여길 뭐라고 할까? f x라고 하자. 그럼 얘를 그려볼게요. 해봐. 얘 그려보세요. fx가 얼마면? 루트 2x 플러스 3 빼기 x f 프라임 x는 얼마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나?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그럼 얘는 x 루트 2x 플러스 3이 1이 돼야 되고 그럼 x 제곱에 2x 플러스 3이 1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을 가질 때 이때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판별식이 양수네. 얘도 해줘야 되잖아.
아 뭐야 인수면 되는 거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고 2분의 1에서 한근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맞아요? 네. 그럼 얘가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F'인데 F' 보시면 마마 뿔이니까 얼마예요? 여기서만 극값을 갖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극값을 여기서 가지니까 감소 증가이려면 두근을 가지려면 이 극소값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 극소가 얼마야? 2분의 1 뜨니까 F 2분의 1이 0보다 어떻게 되겠다? 작아야겠다. 얘를 안 넘겼구나. 어쨌든 이렇게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A가 얘보다 어떠면 돼요? 크면 되겠죠? 똑같아요. 얘 넘겼을 때랑 똑같은 건데 어쨌든 F 2분의 1보다는 A가 어떻다? 크면 되겠다. 이해갔니? 근데 얘들아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얘 넘기면 무슨 문제가 돼버리게 고1 문제가 되거든요. 무리함수랑 직선임. 그죠? 그 무리함수 그려서 무리함수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야. 이거 두 실근 가지는 거 여기야 여기 사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얘도 뭘 따져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얘가 제곱이 되기 전의 형태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접할 때 얘보다는 작고 어디? 얘 지금 요 친구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안 되겠죠. 그쵸? 여기서는 두 점에서 끝나잖아요. 그쵸? 얘보다는 커야 되겠다. 따라서 얘는 뭐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x에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얼마예요? 여기가 플러스 2분의 3인데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다. 이해갔니? 네. 응.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ln x가 2x 마이너스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여라. 얘도 어디를 fx로 놓을까요? 얘를 놓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치? 그럼 y는 ln x인데 얘는 로그 함수예요. 밑이 1보다 크죠?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네. x가 얼마일 때? 1일 때 0이죠. 네. 그럼 2x 마이너스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그럼 2x 마이너스 k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그럼 일정하겠죠? 2로? 그치? 네. 그럼 얘네를 쭉 했을 때 어땠을 때? 접할 때가 있을 거고요. 그죠? 네. 이 접하는 것보다 어때야 돼요? 계속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어떨 때를 찾자? 접할 때를 찾자. 이해갔니? 그럼 접할 때는 뭐예요? 얘를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겠죠. 얘 미분은 얼마야? y''은 x분의 1. x분의 1의 값이 얼마면 돼요? 2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예요? 2분의 1. 얘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 ln 얼마? 2분의 1을 얘가 지나면 되는 거네. 이해 갔어요? 그럼 k값 나와 안 나와?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3-3번은 풀었어요들? 못 풀었어요? 지금 아직 안 푼 사람들은 풀어볼게요. 정리한다. 졸리다고? 네. 태연이 좀 졸려 보여서.
태훈아 조용 안 돼. 모르네. 태훈이 3-3번 할 거야? 3-3번 풀어볼래? 풀었어 안 풀었어? 못 풀었어? 여기 반 너무 적막하네요. 이거 정확하다고? 그냥 꾸준히 하고 보고 싶어요. 아 이거 하고 4번 하고 속도 가속도 하고 속도 가속도 한 다음에 5, 6, 7을 해야 돼.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끝나요. 아 진짜 오늘 기대하고 싶다. 저 진짜요. 하나씩 따죠. 와 진짜 완전 나 신발이 검정색이 바지같이 탈색인데. 너네 오늘 커플룩이야? 네 진짜 똑같아요. 이따 이거 앞에서 커플룩 한번 사진 찍어줘. 무려? 커플이라 지금 같이 나가는 거야? 빨리 나가. 부정 안 하는 거 봐. 아 우진이는 그냥 집에서 못한 잠을 여기서 마주 자는구만. 아이 다 듣고 있어요. 뭘 들었는데? 다 들었죠. 방금 뭐라 했는데 선생님? 방금요? 어. 우진이는 집에서 못한 소리 여기서 듣고 오. 있어요. 지금. 정답. 필기가 조금 평소가 느려질 뻔해 듣고 있어요. 너 그러다 다친다 애들 문 열면서 조심해야 돼. 아 큰일 났다. 너네 혹시 난 벡터 배운 적 없다 손 들어봐. 벡터.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건 되게 다음에 벡터는 들은 거죠? 벡터가 뭐예요? 벡터랑 스칼라의 차이는 알아요? 아 방향. 그 벡터 성분이 뭔지는 알아요? 네. 아 그럼 됐어요.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그냥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이? 처음이랑 끝 길이. 응 맞아. 아 좀 뭔가 되게 요거는 힌트를 주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따로? x제곱 그리고 k2x제곱 그리고 그런데 k2x제곱이 뭔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지 않아? 그래서 얘는 k를 따로 빼야 돼요. k를 상수함수로 놓을 거예요. 써봐 여기다가. 여기서 k는 상수함수로 취급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바꿀 거야? 바꿔봐. k를 상수함수로 하고 싶어. 그럼 저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재훈아. 선생님은 여기서 k를 상수함수로만 쓰고 싶어. 네. 그러면 k 옆에 붙어있는 누구를 없애야 돼? EX요. 그럼 어떻게 없앨까? 치환해요. 오. 아 X에 0을 넣어요. 아 그럼 안 되는데. 되나?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아 간단하잖아. 얘랑 곱해져 있는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잠시만요. 자, 이 X제곱 없애는 거죠. K를 없애요. K를 0으로 만들어요. 아 k를 왜 없애는데 k 안 없애고 싶다고. K를 안 없애고 싶다고요? K를 상수함수로 만들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옆에 붙은 이 x제곱을 없애고 싶다고. 그럼 X 0 넣으면 되잖아요. x 0을 넣는 게 아니라 저 식에서 아니. 아니 0만 넣는 거지?
아니 재훈아 이 x제곱이 곱해져 있잖아. 네. 그럼 나 이 x제곱 원래대로 그냥 없었던 거 좀 돌려버리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나누면 되잖아. 아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어. 아, 뭔데? 자 그럼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되고 얘 옆에는 k니까 넘길게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함수랑 요 함수랑 세실근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까리? 그럼 이제 fx는 뭐냐면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y는 k를 그려야 되니까 얘를 그릴 거예요. 미분. 미분! 기운이 아 나 G가 말할 줄 알았거든. 자연스럽게 토스하네. 2x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x 제곱 2의 플러스 x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럼 2 마이너스 x 되지 않습니까? 네. 얘들아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죽었. 딱히 나도 0이 될 수? 없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가 0이 되는 값은 0이랑 2겠죠? 네. 자 그러면 0이랑 2인데 어차피 양수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는 위로 볼록 0, 2 0보다 작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그죠? 네. 0과 2 사이는 뭐 나와? 플러스. 2보다 크면 뭐 나와? 마이너스. 감소 증가 감소. 그렇습니다. 자 0 넣으면 얼마예요? fx 0 넣어주세요. 0. 그치. 2 넣으면 얼마예요? 2제곱 2에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4? 맞아요? 네. 근데 얘들아 우리 얘 그래프 그리려는데 요렇게 생긴 건 알겠는데 문제는 얘 양쪽 끝에 디테일을 좀 잡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제곱분의 x제곱이 어디로 갈까요? 이거 뭐 쓰라 했지 얘들아 선생님이? 0으로. 로피탈 쓰면 된댔지 그치? 네. 로피탈 아, 비슷해 몰라. 배웠잖아요. 뭐예요? 불러봐요. 2x x분의 2x. 그치. 근데 여전히 무한대면 무한대잖아요. 그쵸? 그럼 얘 또 한 번 더 로피탈 쓰면 이 x분의 2. 그럼 무한대면 숫자니까 어디? 0에 가까워지겠죠.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요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맞아요? 요렇게 생겼네요. 그치? 그럼 k 범위가 어디여야 되겠어요? 세실근이려면 이렇게 맞나요? 세실근인 거 아니야? 네. 하나 둘 셋. 여기 몇 개야? 2개. 위로 올라가면 한 개. 1개. 어디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네. 0보다는 크고 여기 극대보단 작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얼마예요? 0보다는 크고요. 뭐보단 작아요? 2제곱분의 4보단 작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해갔습니까? 네. 잠깐만. 이거구나.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찍어요. 어? 찍어요. 네. 얼른 찍으세요. 네. 다음. 찍으세요. 유나 뭘 황급히 또 못 찾는 거야. 다음. 찍었어? 아, 되게 굉장히 찰나게 찍는구먼. 자, 얘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까 한 것처럼 x 플러스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보여달래. 네. 나눠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도? 아 근데 얘는 나누는 게 아까랑 달리 아까는 는영이었고 얘는 이제 뭐가 됐음? 아, 부등식이잖아. 그래서 이 함수식을 그려서 그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먹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x는 얼마 나와요? 1?
네, 나눌까봐 잠시만. 이거 k 때문에 k가 좀 안 정의가 돼가지고 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아니지 k2의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얘는 어차피 양수잖아.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x 제곱.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네. 요걸로 합시다. 그럼 얘는 fx를 뭐라고 놓을 거야?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x에 2의 x 마이너스 2의 x제곱 묶으면 x 플러스 1 맞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정리가 되겠군.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마이너스 나오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플러스 나오겠죠. 증가, 감소.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네요. 그죠? 네.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얼마예요?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지 그치? 네. 그러면은 K는 2분의 1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풉니다. 자 이제 드디어 속도와 가속도로 나갈 것이다. 와. 얘는 좀 더 재밌음. 아 왜 안 믿는데? 어? 허은정 왜 안 믿어? 허은정 내가 좀 더 재밌으니까. 그럴 리가. 약간 이런. 자 볼까? 아, 아직은 알았어. 추운 사람. 오. 그치. 나도 이 난로가 더워서 추운 사람 있나 했는데. 자 보도록 하겠네. 자 여러분들 속도와 가속도 기억나십니까? 네. 스투 때도 했었죠?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근데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X. 너? 타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왜냐면 그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쪼개면 그때 얘네가 뭐가 나와요? 내가 위치 함수 있잖아요. 얘네가 이동한 위치 함수 이 거리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순간적인 기울기가 나오잖아. 그게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는 거야? 속도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 갔어? 자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벡터를 배웠다 했었으니까요. 우리 P점에서의 성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용아 왜 급격하게 갑자기 기용아 기억나세요? 자 여기 이렇게 벡터가 있을 때 우리 요거를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하고 B1이라고 하면 얘의 성분을 뭐라 쓰면 됐어요? A1이랑 B1이라 쓰면 됐었죠. 그쵸? 맞아요? 아 요거를 X가 P라 해야 되구나. P라 하고 A, B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A는 뭐예요? 이 X에 대한 벡터를 얘기하는 거고 얘도 Y 좌표에 대한 벡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이 P라는 게 위치예요. 위치. 자 이 위치 값을 P를 FT, GT라 놓을 건데 그럼 FT는 뭐예요? FT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점 P의 T에 대한 무슨 함수? 위치 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GT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T에 대한 위치 함수 똑같이 의미하는 건데 T에 대한 점 P의 무슨 위치? 얘는 X의 위치. 얘는 뭐의 위치? Y의 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는 성분이 두 개인 거예요. 성분이 두 개 아니라 X랑 Y 각각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만약에 미분하게 된다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F'T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속도.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자 이제 봐봐. 얘는 각각 X의 길이에 대한 속도가 되는 거야. 얘도 Y의 길이에 대한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의 속도는 F'T고 얘의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G'T가 되는 거야. 맞니? 네. 그래서 얘가 여기에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 속도는 어떻게 써야 돼요? F'T, G'T라고 쓰는 겁니다.
x에 대한 위치에 각각의 속도를 각각 적어주시는 거예요. x 따로 y 따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이계도함수죠. f 더블 프라임 t랑 g 더블 프라임 t가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속도고요. 여기 가속도잖아요. 자 그러면 속도의 크기를 뭐라 그러지 우리가?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는 뭐라 불러요 여러분? 속력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맞니? 그럼 얘들아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얘의 길이와 같죠. 맞니?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속력은 루트 f 프라임 t의 뭐야?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t의 제곱과 같아. 맞아? 네. 그럼 여러분 혹시 가속력이라는 말도 들어봤나요? 네. 물리때 들어봤겠죠? 가속력은 뭐예요? 가속도의 크기겠죠? 네. 맞아요? 가속도의 크기 또한 뭐 하면 돼요? 루트 f 더블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g 더블 프라임 t의 제곱과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네요. 우리가 이제부터 위치의 좌표를 표현했을 때 밑줄 쳐봐. 위치를 좌표로 표현했을 때 그전에는 뭐만 했냐면 수직선에서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위치 함수 하나밖에 없었어. 우리가 배운 건. 이게 몇 개로 들어간 거야? x에 대한 위치 함수, y에 대한 위치 함수 2개로 들어간 것 뿐이야. 그래서 각각을 뭐 하는 거야? 각각의 속도를 구해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벡터의 성분으로 표현되는 것 뿐이야. 이해 갔어? 근데 그 크기를 구할 땐 뭘 이용하는 거야? 벡터의 크기처럼 똑같이 이용하는 거야. 벡터의 크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속도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야. 그래서 속력은 스칼라고 속도는 벡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응. 여기 근데 그 용어가 써요? 여기도? 아 기본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가 그거예요. 어떻게 기아 엄청 못하는 아 딱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선생님 말 이해가 갔어요? 뭐지? 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딱 기본적인 벡터의 기본만 알면 돼요. 근데 용어가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용어는 근데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벡터에서 중요한 부분을 쓸 일은 별로 없어. 방금 우리가 이 속력을 구할 때 우리 점점 거 있지? 네. 원점과 얘랑 원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쓴 게 속력이거든?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밑줄을 칠 건데요. 어디에 밑줄 칠 거냐면요. x는 ft에 대한 직선 운동이랑 y는 gt의 직선 운동 밑줄 각각 쳐주시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 t에서의 점 p x 좌표 위치 함수라 써주세요. 그럼 사실 여기서는 뭐가 돼요? 점 p y 좌표 위치 함수겠죠? 맞아요. 그래서 위치 함수를 각각 미분한 것이 x 위치에 대한 속도, y 위치에 대한 속도가 각각 구해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걸 우리는 벡터처럼 성분으로 표현하겠다 이거예요. x 따로 y 따로 둘 다 표현해주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방향에 관계없이 어쨌든 얘의 크기를 알고 싶어. 그럼 뭐 하자? 벡터 크기처럼 루트 x 부분에 있는 속도 제곱 y 부분에 y 부분에 있는 y 좌표의 속도 제곱을 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속도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속도를 또 시간에 대해 쪼개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얘는 옆에다 써주자. 여기다가 한 번 더 정리. 자, P점이 FT, GT일 때 우리는 FT는 뭐예요? 점 P의 뭐의 함수? X 위치 함수. 그리고 GT는 뭐예요? 점 P의 Y 위치 함수. 선생님처럼 땡땡 써도 돼요. 그리고 F'T는 뭘 얘기해야 돼요? 시각
t에서의 얘는 누구냐? p 그대로 x 내린 게 q죠. q의 속도를 말합니다. 속도. 근데 너네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p의 속도가 아니야. 얘를 내렸을 때 이 길이가 가지는 속도잖아. 그치? 네. 이 길이는 어디로 가냐면 얘를 그대로 여기로 이동시켜서 여기가 가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얘도 여기가 가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네. q의 속도. 그 다음 또 얘는 g't는 뭐의 속도야? r인가요? 그럼 f"t는 뭐가 되는 거야? 시각 t에서의 q의 가속도. g't는 뭐야? 시각 t의 r의 가속도가 되는 거야. 이해 갔니?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묶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묶어서 이렇게 써주세요. v는 어떻게 된다? f't, g't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하고요. 속도를 표현할 때, 가속도를 표현할 때는 f"t, g"t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네. 안 어렵죠? 여기까지 썼으면 밑에 한 번 더 이거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값 v는 뭐다? 루트. 근데 앞에 썼던 거긴 한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성분이죠. 속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계도 함수 때도 그랬지만 요거까지는 지금 안 써도 돼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지금 v라는 거지. 네. 근데 이 v를 한 번 더 뭐 하면 t에 대해 미분하면 이게 가속도인 거지. 근데 얘들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x 위치 함수를 두 번 이계도 함수한 게 가속도잖아.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x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요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쵸? 이계도 함수 표현 요거였었죠. 그쵸? 이렇게 디바이드 한다. 두 번 디바이드 한다.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두 번 디바이드 한다. 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347쪽 노란 색깔 밑줄 쳐져 있는 게 d 제곱 x, dt 제곱 x, dt 제곱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뭘 얘기하냐? 얘도 밑줄 쳐보세요. 했던 거죠?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뭐라 그래요? 속도라고 하고, 시각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한다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요거를 위치가 아니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위치 대신 각, 길이, 넓이, 부피로 바꿔치기 되는 겁니다. 자, 위치 동그라미 하시고요. 각, 길이, 넓이, 부피. 요걸 이제 바꿔치기 하면 시각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율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냥 시각에 대한 위치 변화율은 우리는 많이 쓰이는 속도라 하는 것 뿐이고, 시각에 대한 위치 말고 시각에 대한 길이 변화율하면 그냥 길이 변화율이 하는 거야. 얘는 이름이 없는 것 뿐이야.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 할 거냐면 밑줄 쳐주세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미지수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요. 왜냐면 길이도 나오죠. 뭐 길이가 뭐 시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 이것도 식 세워야 되죠. 그리고 뭐 길이뿐만 아니라 그 길이 가지고 부피를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미지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때 우리는 이 음함수 미분법을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이그젬플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얘 봐봐. 반지름 길이가 10인 9에 내접하면 높이가 몇 초 1씩 줄어드는 원기둥이 있다. 원기둥 높이가 h가 10일 때 밑면의 반지름 아래 순간 변화율과 원기둥 부피 순간 변화율을 구해보자. 자, 얘들아 여기 일단은 네모칸 치고 여기까지가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보를 어떻게 얻어낼 거고 그 정보를 어떻게 식으로 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일단 9에 내접하면서 높이가 찌그러든다는 얘기는 어떻게 찌그러들어요, 얘들아? 높이가? 여러분 높이 찌그러들면 왠지 이렇게만 상상할 것 같아서 얘가 이렇게 9에서 내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원기둥이 9 안에 동동 떠 있으면 안 돼? 안 돼요. 내접한 상태에서 높이가 줄어들려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찌부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높이가 작아지겠죠. 맞아요? 네. 맞니? 그래서 높이가 얼마씩 줄어든대? 1초에? 자, 근데 높이를 뭐라 하지? h라고 한댔지, 그치? 자, 그럼 얘들아, 몇 초에 1씩 줄어드는 높이가 몇 초에 1씩 줄어드는 밑줄 치시고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수학적으로? h 빼기 t? h가 1초에 얼마씩 줄어들어? 1초. 1씩. 아, 1씩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러면은 얘가 2초가 지나면 얼마큼 줄어드는 거야? 20. 마이너스 2가 줄어드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 줄어드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타임이 1만큼 갈 때마다 1만큼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거냐고 설명. 얘는 h를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그 미분 계수가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에 대해 미분했을 때 그 줄어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소리입니다. 만약에 몇 초에 3씩 줄어들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3이에요. 맞아요? 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걸 씁니다. 자, 이게 쭈르르 내렸을 때 다 얘네들 둘의 길이 같겠죠, 당연히. 그쵸? 그럼 얘네 전체 높이의 절반이니까 2분의 h이고, 자, 여기 반지름은 r이에요. 그쵸? 자,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100은 4분의 h제곱 플러스 r제곱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맞아요? 네. 근데 얼마일 때라냐면 h가 얼마일 때? 10일 때, 그쵸? 네. h가 10일 때 r의 순간 변화율 밑줄 치시고 r의 순간 변화율을 뭘 구해달라는 거야? r의 순간 변화율은 r을 뭐에 대해서? 시각에 대한 변화율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게 순간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r에 대한 뭐에?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라는 얘기지. 이해 갔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부피 변화율은? 얘도 부피에 대한 시각으로 나눠주세요 이 뜻이겠죠.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일단 dr dt를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h가 10이라고 했으니까 h가 10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 r제곱은 얼마 나와요? 4. 아니다. 70 루트 70. r은 r제곱 루트 70 r은 루트 75 나와요? 네. 5 루트 3이군요. 그죠? 맞아요? 네. 아하. 자, 그럼 얘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지금 r제곱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 뭘 구하고 싶은 거야? dr dt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시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100은? 얘는 0이죠. 네. 얘는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는 dr. 2분의 1 h dh dt가 붙어야 되겠죠. 아, 네. 왜냐면 제 음함수 미분법인데 t에 대한 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얘도 뭐예요? 2r 곱하기 dr dt가 붙어야 되겠죠. 음함수 미분법이니까. 맞아? 그럼 여기에서 dh dt는 아까 얼마를 했어요?
얼마 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dr dt는 넘어가서 2분의 1 h 곱하기 2r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네. 그럼 얼마예요? 4r분의 h인가요? 마이너스 4r분의 h? 근데 아까 r이 얼마일 때였어? 5분의 루트 3일 때 대입하면 되겠죠? 맞아요? 5분의 루트 3 대입하고 h는 그때 얼마였어요? 10이겠죠? 네. 그러면 뭐가 나와? dr dt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겠죠. 그러면 얘도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부피, 원기둥 부피 파이 r 제곱 곱하기 h인 거 아니야? 네. 그치? 파이 r 제곱 곱하기 h가 원기둥 부피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r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r 제곱은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죠? 100 마이너스 4분의 h 제곱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 맞아. 그럼 여기 뭐야 플러스 r 제곱 왜 나왔어? 곱하기 h 맞아요. r 제곱 대신에 자 그럼 이제 얘가 부피식이고요. 부피를 뭐 할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죠. 근데 t에 대해서 미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의관수 미분법 해야 돼요. 그럼 얼마 일단 100파이 h고 마이너스 4분의 h 세제곱이니까 미분하면 얼마예요? 미분하니까 100파이 빼기 4분의 3 h 제곱 하는데 여기 뒤에 둘 다 뭐가 붙냐면 dh dt가 붙겠죠. 맞아요. 네. 근데 dh dt가 아까 얼마였고요?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h가 방금 뭐예요? 10일 때죠. 그쵸? 그러면 100파이 마이너스 얼마? 10 넣으면 얼마야? 여기 파이 빠졌다. 쏘리 이거 파이 넣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75 파이 하고 마이너스 앞에 붙어야 되겠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5 파이가 부피 변화율 되는 거. 이해 갔어요? 네. 자 그럼 얘들아 개념 콕콕 한번 해볼까요? 개념 콕콕. t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 t에 대한 미분. 그치 각각 미분하면 돼. x좌표 y좌표 나와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미분해봐. 얼마 나옴? 1 빼기 코사인 t. 음흠 1 플러스 사인 t. 잘했어. 그럼 이게 속도야. 쉽지? 네.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t에 대해서 뭐해? 미분. 미분해. 불러봐. 그럼 얼마야? 사인 t. 근데 이거 1 플러스 sin t 아니잖아요? 그냥 sin t죠. 이 미분하면 네. 또 이제 t에 대해서 해주면 사인 t. sin t 사인 t.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요것도 해볼까요? 자 3mm로 증가한대요.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 5cm야. 너네 근데 봐봐 얘 3mm다. 얘는 5cm고요. cm로 바꾸면 얼마죠? 3mm는? 0.3cm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반지름의 그 뭐요? dr dt가 얼마란 뜻? dr dt가 얼마란 뜻? 0.3이란 뜻이지? 늘어나는 그 폭이 그치? 그러면은 반지름 길이가 5인데 건널비 변화율이래요. 자 얘들아 0이면 9야. 건널비 어떻게 구해? 4파이 알지. 그렇지. 그럼 4파이 r 제곱이고 얘를 뭐 하는 거야? 건널비 변화율은 얘를 뭐 하자? 타임에 대해 미분. 미분하라. 그럼 얘 어떻게 돼요? 8파이 r 곱하기 dr dt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dr dt가 아까 뭐랬어요? 0.3. 따라서 2.4파이 곱하기 r이잖아요. 네. 근데 r이 얼마예요? 5. 그럼 5 넣으면 얼마예요? 12. 이해 갔어요? 네. 이제 5번 볼게요. 자 얘는 이거이다. 자 얘도 해보자. 이제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얘는 이제 뭐냐면 위치 x만 말해줬어. 직선 위에요. 좌표 평면 아니야. 그럼 쉽죠? 수직선 하나만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속도 말해봐. 뭐야? 4 코사인 2분의 파이. 근데 안에 까먹어도 합성이라 미분해줘야 되죠. 네. 그럼 얼마예요?
이제 미분하면 2분의 파이니까 나가서 얼마 돼요? 2파이 되죠. 네. 2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t라 써야 되겠지? 맞아? 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파이 t 맞아요? 네. 가속도는 도미분의 또 미분해요. 뭐예요? 파이 제곱 코사인이 아니지. 마이너스 파이 제곱 사인 2분의 파이 t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제곱 사인이 아니지. 코사인 2분의 파이 t 맞아요? 네. 그럼 이제 t는 3에서니까 t 대신에 얼마 넣어요? 3 3을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갔니? 네. 근데 밑줄 쳐. 어디냐면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밑줄.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꾸는 시각에 밑줄 치시고 얘는 뭐야? 운동 방향 바꾸면 하는 얘기는 아, 그치 써주세요. 얘는 순간 속도가 0이라는 뜻이죠. 그럼 아까 속도가 2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t 빼기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파이 t가 0인데 얘가 0이면 얘들이 같다는 얘기고 그죠? 네. 파이랑 파이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사라지고요. 그리고 얘들아 이런 거 보면 얘 뒤에가 사실 같은 거잖아. 각이 뭘로 나눌까? 코사인으로 나누면 얘는 뭐가 돼요? 탄젠트 맞습니다. 그럼 얘도 여기로 절로 보낼게요. 3분의 2 이렇게. 그럼 얼마야? 탄젠트 2분의 파이 t가 뭐가 되는 거임? 3분의 4가 되는 거임. 그러면 그때 값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네. 이해 갔어요? 네. 자, 얘들 6번 보겠음. 자, 그럼 이제 얘는 두 개네요. 똑같이 하는 거겠죠? 네. 속도 말해봐. 뭐야? 속도는 2 사인 마이너스 2 사인 마이너스 2 하고 얘도 나갈 거니까 6. 사인 3t 다음. 6 코사인 자, 가속도는 마이너스 18 코사인 3t 얘는 마이너스 사인 t 사인 3t. 맞아요. 네. 그럼 얘들아 속력은 뭐야? 벡터 크기랬지.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제곱하면 36 사인 제곱이고 36 코사인 제곱인데 코사인 뒤에가 똑같은 각의 크기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네. 이 일단 루트 36과 같은 것이지, 그치? 속력은 얼마다? 6이다. 얘도 얼마? 루트 18의 제곱과 같은 것이지. 따라서 가속도 얼마다? 18이다. 이해하니? 네. 넘어가. 자, 얘 보고 오늘 끝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m 사다리가 똑바로 어쩌고 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세타 3분의 파이가 아래쪽으로 멀어지는 속력을 구하여라. 아, 전 P가 이동하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럼 P에 대한 뭘 찾아야 돼요, 여러분? P에 대한 P 여기 이 지금 P 이 친구에 대한 속력을 찾아달라 이거죠. 네. 근데 일단 얘가 움직이는 위치는 얘의 밑변에 의해 움직이는 거겠지? 그럼 밑변이 얼마예요, 여러분? 밑변을 x라고 하면 x는 얼마? 여기 20이고 x고 세타잖아. 뭐 써야 되겠어? 삼각비. 사인.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다? 20분의 x다. 그럼 x는 얼마다? 20 사인 세타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x가 얘는 위치 함수고요. 이 위치 함수를 t에 대해 미분하면 이 선의 끝에 지점에 속력이 나오겠죠. 그럼 x의 끝에 지점이 어딘? p야. 그러니까 얘 결국 뭘 물어봐야 뭘 물어볼 거 보고 싶어요? dx, dt를 찾아봐라 이거야 일단은. 그럼 얘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 되겠죠. 네. 자, 미분해 봅시다. 얼마예요? 20 코사인 세타 d 세타 dt 해야 되겠죠. 왜? 음함수잖아요. t에 대해 미분하는데 t에 대한 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d 세타 dt가 얼마가 나오고요? 5분의 1로 일정하대요. 그 세타가 얼마래요? 3분의 파이래요. 그럼 넣으면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얼마 나와요? 2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x 위치를 뭐해서 위치 끝에 p가 있다는 걸 이용해서 이 p점의 속력을 알아내면 얘네들이 얼어지는 속력이 나온다. 이해 갔니? 네. 그 밑에 밑줄 치세요. 변수 x랑 세타의 관계식을 찾아서 시각 t에 대해 미분한 방식에 의해 풀도를 연습하자. 얘를 전부 다 시각에 대한 변수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보면 시각에 대한 변수가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음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이걸 풀었죠. 왜? 문제에서 d 세타 dt가 나와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마침 구하려는 게 d 추워서. 안무하는 거야. 그래서 왜 똑같이 옷을 입지? 제가 똑같이 추운 커플티요, 커플티. d 반이 추운. dx dt죠. 그쵸? 맞아요. 네. 구하고 싶은 게 dx dt고 d 세타 dt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거를 꼭 굳이 시각으로 변환할 필요가 없다. 자, 숙제는 저 똑같아요. 네. 넌 더 많을 거예요. 왜요? 얘네는 내일까지만 너는 화요일까지잖아. 아니. 아니. 똑같은 소리 들었는데. 바이블 300 너는 57쪽까지 했어. 357이요? 네, 여러분은 권고3 357까지. 그리고 그러면 최소 마지노선은 355까지겠죠? 355. 아니요, 너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57이면은 기나까지? 유형선은 오늘 기본 다지기 했었어야 되는데 78. 까비. 어쩔 수 없다. RPM 친구들은 112에서 116 했니? 117에서 121인데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공고상. 이것도 권고. 이제 일단 여기까지는 할 수 있으면 해오시고. 하지만 재훈이는 무조건임. 라센이요? 110에서 118. 저번에 104까지 했잖아. 네. 알았지? 봐라. 호준이는? 준찬이 없지. 저밖에 없어요 남자애. 어? 1등이야. 늘등이야? 네, 남자애. 왜 이렇게 해맑아? 너 얘들 표정 봐봐 지금. 정찬이 노래방이라고? 뭐라고? 정찬이 노래방이라고? 아니, 말도 안 되잖아. 태훈이가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고. 봐봐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지 이게? 알림장? 뽑아줄게. 거짓말을 해. 가자. 아니 시점에. 야 이거 야. 이지훈 씨 소리를 지르네. 깜짝 놀랐어. 데이트 아니야? 축구하러 갔는데? 예? 데이트 야, 가는데 저축. 나 데이트 한다 하는데. 저 부럽네. 깼냐? 좋아해 요즘에. 헤어하지 않았어?